배우는 뭐 예쁘다도 맞지만 아름답다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. 맞아요. 굉장히 본인만의 그 독보적인 그 약간 따스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, 약간 지적이기도 하고 이거 뭐 거의 언터처블이죠. 최근에 유행하는 뭐 요즘 변우석이 뜬대, 변우석. 뭐 요즘 장원영이 짱이야, 장원영. 그때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 얼굴을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요.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의사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.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한 50년, 100년 갈 트렌드가 아닐까, 이거는. 웬만해서는 조금 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맞는 다 좋은 시술, 저는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.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사람 얼굴이죠.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한 시술을 뭐 이렇게 쫙 추천하는 그러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. 요즘의 연예인들은 네네. 옛날 연예인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. 성형이나 피부도 네네. 뭐 이런 트렌드 같은 게 있나요? 트렌드 있죠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예전에 이제 미인 하면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약간 트리오라 그래야 되나? 그게 있었죠. 태혜지, 김태희, 송혜교, 전지현. 태희지 했죠. 그리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또 진짜 이건 좀 올드한 캐치이긴 하지만 뭐 산소 같은 여자, 뭐 이영애 씨라던가.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미인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근데 좀 예전에 이제 더 각광받던 좀 그런 스타일들의 얼굴이 있었죠. 포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뭔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게 있나요? 소두를 많이 선호하게 됐죠. 얼굴이 작아 보이는 느낌을 많이 선호하게 됐고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, 그다음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동양적인 느낌도. 예전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조금 선이 굵은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선호하셨다면 최근에는 좀 그렇진 않죠. 특히 남자에서 굉장히 두드러진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H.O.T. 신화? 이럴 때 아이돌들 얼굴이랑 요즘에 BTS 이런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. 정말 훨씬 더 동양적으로 바뀌었고 이목구비는 훨씬 좀 작아지면서 선은 조금 오히려 좀 덜 굵죠. 요즘 사람들은 어떤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? 귀티나고 좀 고급스럽고 거기 플러스 이제 약간 젊어 보이는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느낌. 예를 들어서 명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, 공산품 같은 느낌은 덜 줘야죠. 사실 이거는 특별한 제품이야. 장인이 공방 같은 데서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와야지 이제 개성이 거기서 묻어나고 그게 이게 정말 귀하고 명품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.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이제 카리나 씨 AI로 합성한 얼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. 그만큼 정말 엄청나게 소두에 막 비율도 뭐 어마어마하고 뭐 굉장히 정말 AI로 요즘에 만들어낸 그런 얼굴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많이 내시는 분이죠. 그럼에도 카리나 씨 얼굴을 이게 잣컨이나 이런 데서 살짝 잘 뜯어보면 분명히 비전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남겨놔요.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이쁜 거야 라는 거에서 벗어난 부분도 분명히 그대로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게 동시에 매력으로 잘 묻어나와서 오히려 장점이 됐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, 이게 정석이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8, 90% 있다면 좋게 말하면 개성, 약간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거 좀 못났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5%에서 10% 정도는 섞여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고급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.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또 다른 데가 또 있을까요? 예전에는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이 턱에 각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. 거의 대표적인 못난 요소 중에 하나로 사각턱이 자리를 잡았었죠. 그리고 실제로 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각 부분을 깎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죠.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예를 들면 애프터스쿨이었던 나나씨 요즘 굉장히 또 핫한 연예인이잖아요. 나나씨 생각보다 턱 각 굉장히 각져 있어요. 근데 그 턱의 각이 훨씬 더 사람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게 너무 이렇게 계란형으로 빠져 있으면 오히려 그런 고급스러움, 약간의 클래식한 느낌 그런 게 좀 빠집니다. 오히려 이 배우는 정말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대명사.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뭐 핀비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탕웨이 배우. 탕웨이 배우는 뭐 예쁘다도 맞지만 아름답다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. 맞아요. 굉장히 본인만의 그 독보적인 그 약간 따스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, 약간 지적이기도 하고 이거 뭐 거의 언터처블이죠. 탕웨이 씨 얼굴을 자세히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거는 예쁜 요소가 아닌데 라는 부분도 분명히 꽤 가지고 계세요. 탕웨이 배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살짝 넓죠, 옆으로. 그리고 사실은 입이 좀 작아요. 탕웨이 배우를 봤을 때 사실 입이 작아 보인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거든요. 진짜 항상 이렇게 웃상을 유지해서 자기 그 웃상 자체를 어떤 아우라로 만드는 것만큼 입꼬리 크기를 커버해주지는 못해요. 입술이 커 보이면 얼굴이 커 보이는 것도 조금 줄어들어요. 입이랑 얼굴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길어진 느낌이 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얼굴도 덜 커 보이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일 마크 있잖아요. 걔가 입이 요만해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점으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얼굴이 커 보이겠네요. 더 커 보이죠. 완전 여기가 다 여백이니까. 그러니까 내 얼굴형이 조금 둥글고 조금 좌우폭이 있는 편이다. 그러면 나는
조금 이거를 살려서 좀 온화한 인상을 좀 가져가 보자,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나은 거죠. 난 다 필요 없어, 무조건 세모로 만들어주세요, 이거보다 그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. 나 그냥 일단 뭐 불안해, 뭐 사람들 다 간다니까 나 가봐야겠어. 되도 않게 막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최근에 유행하는 뭐 요즘 변우석이 뜬대, 변우석. 뭐 요즘 장원영이 짱이야, 장원영. 그때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 얼굴을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요.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의사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. 지금 이분은 전혀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니고 그게 본인한테 안 맞는데,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설득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봅시다, 이렇게 또 조언을 드리고 해요. 아마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.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어요. 항상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네네. 본인 앞광대 볼륨이랑 팔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사실 앞광대가 나오게 되면요, 어느 정도 여기가 사이가 좀 들어가게 되죠. 근데 사실 그거는 팔자 주름이 아니에요. 그리고 앞광대가 나온다는 거는 절대로 넙대대 보이게 만들지 않아요. 뉴진스 친구들 볼까요? 뉴진스 친구들 다 앞광대 나와 있어요. 그렇다고 쟤는 왜 이렇게 팔자 주름이 깊어, 안 예쁘네, 이러나요?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앞광대가 나왔을 때 그거를 대리미처럼 데려가지고 얼굴 앞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겠다.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금의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마저 그냥 깎아내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죠? 그거 왜 없애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 좀 잘못된 편견들이 좀 많은 것 중에 하나가, 자, 우리가 정면 얼굴을 본다고 쳤을 때 앞광대가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얼굴이 옆으로 넓어지나요? 절대로 아니죠. 네. 옆쪽으로 나오는 이 광대 활레의 넓이와 이 앞에 광대의 프로젝션, 이 돌출이라고 그러죠.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앞광대는 솔직히 말해서 있는 게 훨씬 좋아요. 돌출돼 있는 게. 우리가 이 얼굴이 처져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광대 쪽에 볼륨이 부족해져가지고 뼈가 또 없어지고 이러면서 팬트처럼 여기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서 흘러내려서 여기가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앞광대를 내가 없애고 깎고 거기를 누른다? 이거는 항상 말립니다.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광대가 되게 예쁜 연예인도 있나요? 사실 젊을 때가 대체로 앞광대가 사실 예뻐요. 톡 튀어나와 있어서. 그럼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앞광대가 튀어나온 사람도 있나요? 50이 훌쩍 넘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아름다우신 김성령 배우 같은 경우도, 김성령 배우님은 여기 옆광대 좁죠? 얼굴 폭 넓은 편은 아니세요. 네. 근데 앞광대는 딱 볼륨이 있죠.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, 그리고 일단 입체적으로 보여요.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게 어떤 장점? 사진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눌려서 2D로 보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2D 그림처럼 이렇게 눌려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럴 때 나올 부분 나오고 들어갈 부분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이제 있어야지 더 젊어 보이고 생생해 보이는 좀 그런 얼굴이거든요. 이게 얼굴의 어떤 생김새 이런 거 자체의 트렌드는 앞으로 10년, 20년 주기로도 조금 돌 수가 있는데, 젊어 보이는 피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한 50년, 100년 갈 트렌드가 아닐까, 이거는. 웬만해서는 조금 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요, 피부는요, 좋으려면 건강해야 돼요. 피부는 일종의 약간 모니터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본체가 썩으면 모니터에 제대로 된 영상이 뜰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피부는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의 반영이기도 해요. 본능적으로 결이 좋은 피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구나, 건강한 개체구나 라는 게 이제 진화학적으로 쌓여서 그게 매력이 된 거거든요.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피부가 건강한 상태,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? 일단 당연히 트러블 없어야 되고요. 트러블이라는 건 염증이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피부 속에서 지금 염증이 막 생기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죠.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감이에요. 그러니까 수분감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사람의 생기 그 자체예요. 저는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. 그러면 그거 맞춰갈 수 있어요. 저는 뭐 백지장처럼 하였네요. 그건 맞춰갈 수 있어요. 각각의 스타일에서 다 아름다우실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건조해요. 말랐어요. 근데 피부가 건조하고 말랐는데 그게 좀 아름답다, 이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. 막 염증이 뭐 난리나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름답다? 저는 일부러 염증 좀 일으켜주세요, 좀 피부 좀 말려주세요, 이런 거는 저희 세대에는 거의 있을 일이 아니죠. 이렇게 미의 기준이 옛날하고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구적인 것이라든지 네. 뭐 이런 걸 뭔가 따라야 될 표준의 뭔가가 있고 우리는 뭐 거기에 맞춰가는 거고 그게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긴 거야 라는 게 조금 더 강했죠. 근데 한국의 이제 문화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내 고유의 개성에 대한 자신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봐요.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미의 기준은 그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의 어떤 개성이 다를 것 같은데 그쵸. 그런 것도 시술로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반영을 많이 하죠.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죠. 그 주름 한 부분, 어디 처짐 한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한 거잖아요. 사실 거길 가기 위해서 어떤 그 단계들인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좀 갖고 나가면 더 이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.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술을 좀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입체적이고 좀 장기적이고 좀 전체를 보는
어떤 그런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시술을 딱 추천하는 건 아닌가요?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맞는 다 좋은 시술, 저는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.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 그게 사람 얼굴이죠.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한 시술을 뭐 이렇게 쫙 추천하는 그러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.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똑같은 뭐 실을 한다든지 똑같은 필러를 한다든지 똑같은 레이저 리프팅을 해도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술을 하는 사람이 직접 상담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안 그런 병원도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공장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게 분명히 좀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정보를 꼭 전달하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얼굴과 아름다움,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